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가족들과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긴급 체포당했습니다. 널 위장 입국 혐의로 체포한다. 하지만 잠시 뒤 남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한국 여권을 본 현지 경찰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저는 이강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42년을 살아온 고려인이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타슈켄트 공항에 선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 옆에는 아내 박소연과 10살 아들 민호가 서 있습니다. 소연이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네요. 민호는 어린 눈동자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아빠,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야? 민호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고향으로 가는 거란다. 고려인으로 살아온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디아스포라의 아픔, 그리고 제가 겪은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푸른 한국 여권, 입국 서류, 그리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한 이력서. 모든 것이 완벽했죠. 여보, 긴장돼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야. 우리 민호가 한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당신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타슈켄트의 풍경을 아마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첫 직장, 소연이를 만난 곳, 민호가 태어난 병원까지. 모든 기억이 소중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승객 여러분, 서울행 비행기는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마 둘 다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왜일까요? 마치 앞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죠.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2명의 보안 요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이죠. 당신 이강우 씨입니까?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양팔이 뒤로 잡혔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죠. 수갑이었어요. 이강우 씨, 당신은 불법 체류 및 위장 입국 혐의로 체포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정당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여권 좀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합법적인 한국 국민이에요. 보안 요원은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한국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 당신도 같은 수법 아니야?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아빠.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어요. 제발요, 제 남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소연이의 말을 무시했죠.
가족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조사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소연아, 걱정하지 마. 오해니까 곧 풀릴 거야. 민호야, 아빠 괜찮아. 하지만 제 말과 달리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저를 불법 체류자로 오해하는 건가요? 좁은 복도를 지나 어두운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혀진 채 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죠. 분명 제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여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박상호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제 여권과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도 박상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는 제 여권을 손가락 2개로 집어들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말 참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늘 한국말을 썼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 고려인? 박상호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권도 위조했겠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고려인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조롱당하다니요. 위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여권이에요. 제발 확인해 보세요. 박상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말 좀 한다고 다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위조 기술이 발달해서 말이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창문도 없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연이와 민호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 상황이라도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솔직하게 불법 입국 시도를 인정하면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제가 인정하면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결백했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제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그들이 제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박상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바쁜 대사관 직원들을 귀찮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권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그 순간 박상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죠. 아마도 제 확신에 찬 태도가 그를 동요시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우리 비행기가 떠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티켓은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이었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조사실의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조선놈이라 불리며 주먹다짐을 했던 기억, 그리고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 강우야,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조국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꼭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한국 땅을 밟겠다고 다짐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직할 때도 승진할 때도 항상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살았어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연이를 만나 결혼하고 민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차별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 국적 회복 절차였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끝에 마침내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아빠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항상 한국 사람이었어. 이제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생긴 거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울에서 건설 기술자로 일할 자리도 구했습니다. 민호는 한국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고 소연이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가족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차가운 조사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던 소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오해는 반드시 풀릴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일어나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박상호 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박상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사관에 연락해보죠. 하지만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아두세요. 박상호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통화가 제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여보세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까? 우즈베키스탄 공항 보안부 박상호입니다. 여기 이강호라는 사람이. 박상호는 저를 흘끗 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제 여권 번호를 불러주고 제 신상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듣지 못했지만 박상호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가 점차 당혹감으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까? 정말 한국 국적자라고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박상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강호 씨입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김민준입니다. 한국어로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모국어로 제 조국의 관리가 저를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강호입니다. 현재 상황은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항 책임자와 통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침내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상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마음속으로 소연이와 민호에게 괜찮다고, 곧 만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공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깎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강우 씨,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놓인 수갑을 즉시 풀어주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이 현실이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강우 씨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이십니다. 박상호는 창백한 얼굴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읽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책임자가 물었죠. 박상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불법 체류자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자는 제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강우 씨,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분들이 계신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갑이 풀린 손목을 어루만지며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다른 비행기로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최대한 빠른 비행편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공항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복도를 지나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이었죠.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범죄자가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멀리 소연이와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호야, 소연아. 저는 뛰어가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고 소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오해였어. 이제 다 해결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 책임자가 다가와 소연이에게도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3시간 후였죠. 라운지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민호는 제 손목에 남은 자국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다쳤어? 괜찮아. 작은 상처야.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활주로 위로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꿈결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외쳤어요. 아빠, 저기 한글이다. 진짜 한국이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강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환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고국이 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공기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습하고 조금은 매캐했죠. 하지만 그것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내 조국의 냄새구나. 택시를 타고 임시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세 사람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한글로 된 간판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어요. 아빠, 저기 봐. 저기 봐. 민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우리는 바로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삼겹살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먹는 식사. 소연이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렀지만 웃으며 도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민호는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매워. 근데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 땅을 이제 제가 밟고 있다니. 마치 할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이제 우리 정말 여기서 살 거야. 소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죠. 숙소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타슈켄트에서의 체포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감동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힘든 시련이 더 큰 감사함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민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소연이와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았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민호의 학교 등록, 집 구하기.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했다, 강우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류와 도장이 필요했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모든 공무원들이 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해주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저는 고려인이 아닌 그저 한국인이었죠. 마치 평생 여기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강우 씨, 이제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구청 직원의 그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았던 제게 이 인정은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억양 때문에 동료들이 저를 외국인처럼 대했지만 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강우 씨가 고려인이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현장 소장 김대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건설 현장의 규칙과 용어를 하나하나 친절히 가르쳐 주었죠.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민호도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민호의 억양을 놀리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고려인의 역사와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후로 민호는 오히려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죠. 아빠, 오늘 친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민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소연이는 한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들과 소통하는데 힘들어했죠.
저는 매일 밤 그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 속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상호의 사과 편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로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을 줬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는 말자. 하지만 미움은 내려놓자. 그래서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매주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작은 교실에서 고려인들이 모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죠. 소연이도 이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어요. 강우 씨, 당신은 우리 고려인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퇴근길 높이 솟은 광화문 앞을 지나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밤 민호에게 들려주는 이 약속은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려인으로 시작된 여정, 이제는 당당한 한국인으로 계속됩니다.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나요? 한국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며 자국에서 가족들과 살아갈 이강우 씨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저녁 6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눈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